안녕하세요. 금융제도론 연구 13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 수업을 마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2주 수업이 남았는데 이번 주에 배당 정책 수업하고 이제 다음 주에 자본 조달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 학기가 끝나면 기말고사를 볼 예정이고요. 기말고사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도 있어요. 제가 조만간 공지사항에 자세히 쓸게요. 기말고사를 뭐 어떻게 보고 그 보고서 제출 어떻게 하는지. 기말고사는 일단 간단하게 볼 거예요. 지난번 중간고사 때처럼 여러분들 집에서 보는 방식으로 집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답 써서 저한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난번에 했던 방식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별로 부담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쓰는 거 아마 한 5장 정도를 이제 써서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주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하되,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면 돼요. 우리 배운 거 중에 아무거나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면 뭐든지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니까 이제 중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이제 중국과 이제 중국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기말고사 볼 때쯤 그때쯤 이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14장 디비던드 배당 정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디비던드가 이제 우리말로는 배당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배당 형태와 지급 절차, 배당 정책을 결정을 둘러싼 논점, 뭐 자사주 매입과 재배당의 관계,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돈을 주주들에게 현금을 주는 거를 이제 배당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치 은행에 저금을 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꼬박꼬박 이자 받죠. 그것처럼 기업도 이제 기업에 우리가 주주로서 투자를 하면 주주에게 현금을 주는 거를 배당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은 갑자기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주주의 돈이었는데 그게 위치만 바꿔서 주주의 지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한 거예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배당의 개념은 주주한테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주주에게 그냥 공짜로 돈이 생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주주는 자기 주식의 가치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죠. 그 주식의 가치의 일부를 떼어서 주주에게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주식이 10달러짜리 주식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달러 배당을 준다, 1달러 배당을 기업이 주주에게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나의 주식은 가치가 9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현금 1달러가 나한테 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0달러였는데 만약에 회사가, 그 기업이 나에게, 주주에게 1달러를 배당으로 준다, 그럼 주식의 가치가 1달러 떨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주식의 가치는 9달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달러 배당 받았으니까 현금이 1달러 생긴다. 즉 나의 재산은 원래도 10달러였고 주식의 가치가 10달러였으니까 원래도 10달러였고 배당을 받은 다음에도 나의 총 재산은 9달러 더하기 1달러, 여전히 10달러인 거예요. 따라서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재산의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1달러가 이 주식 안에 이 10달러 중에서 1달러만큼의 가치가 이제는 내 주머니 속으로, 나의 지갑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뿐이다. 둘 다 내 돈이에요. 내 지갑에 안에 있는 돈도 내 돈이고 내 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도 내 돈이고, 둘 다 내 돈인데 주식에 있던 돈이 내 지갑으로 들어온 거,
밖에 없는 거예요. 배당은 그러니까 그 부의 이동이 있는 것뿐이, 위치의 이동이 있을 뿐 누가 나한테 주는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당은 내가 나한테 주는 돈, 그러니까 원래 내 돈인데 내 돈의 위치만 옮겼다, 이쪽 지갑에서 저쪽 지갑으로 옮겨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배당에 대해서. 배당은 내 재산을 불려주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돈이었는데 그 돈을 그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은행에 돈 100만원 넣어놨어요. 근데 내가 돈 쓰고 싶을 때 10만원 찾잖아요. 그러면은 90만원, 은행에 90만원 남고 나 현금 10만원 생긴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당은 은행에서 돈 찾은 거예요. 그냥 내 돈 안에, 어차피 은행 안에 있는 돈 내 돈인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찾아서 현금으로 바꾼 거, 이렇게 생각하면 딱 쉽습니다. 배당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배당의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현금 배당,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배당인데, 주주에게 이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 분기마다 이렇게 지급하는 거. 뭐 매 분기마다일 수도 있고, 뭐 1년에 배당 2번 주는 회사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배당을 주는 거. 일반적으로는 이 정규 현금 배당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변동이 있어도 아주 작은 폭으로 변동하고 큰 차이로 변동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 배당은 정규 현금과는 별개로, 정규 현금 배당과는 별개로, 이 위에 거랑 별개로 미래에 반복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배당을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거. 일반적으로 기업 안에 일시적으로 좀 현금이 많을 때, 회사 안에 현금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좋지 않거든요. 돈 쓸 때가 있으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돈 쓸 때를 대비해서 이제 미리 비축해 놓는 게 좋지만, 돈 쓸 때도 딱히 없는데, 다시 말하면 투자할 때가 딱히 없는데 회사 안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맞는 거죠. 그래서 회사 안에 현금이 많이 남아도는 경우에 이렇게 임시 배당을 통해서 회사 안에 있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이렇게 내보내기도 합니다. 뭐 특별 배당, 임시 배당과 비슷한 것이고, 청산 배당은 이제 기업이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가 망했을 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청산 배당은 회사가 이제 망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장사하지 않고 회사를 끝낼 거예요, 사업을. 그렇게 사업을 종료할 때, 그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각한 금액을 다 팔아서 나온 현금을 이제 주주들끼리 나눠 갖는데, 그 나눠 갖는 거를 이제 청산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날짜 순서대로 볼게요. 배당 지급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단 지급을 발표하는 날짜가 있어요. 지급 발표일. 그래서 이사회가 배당을 발표하고, 이제 몇 월 며칠에 우리는 배당을 한 주당 얼마씩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하는 거죠. 발표하게 되면 배당은 기업의 부채가 됨. 원래 배당은 기업의 부채가 아니에요.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선택사항이에요. 배당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또 금액도 기업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맞춰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원 줄 수도 있고 1,000원 줄 수도 있고, 정해진 금액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고 기업의 선택인데, 이사회가 배당을 이렇게 발표했다, 몇 월 며칠에 얼마 주겠습니다 라고 발표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업의 의무여야 돼요. 준다고 한번 말했으면 그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준다고 말했으면 이제 그거는 기업의 부채가 돼서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배당을 준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기업의 선택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배당락일, 이날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일단 배당락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배당락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배당을 주면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10달러짜리 주식이었는데 배당을 1달러 준다? 그럼 주가는 반드시 9달러로 하락해야 돼요. 그건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된다. 100% 무조건 배당 낙이라는 건 발생해야 돼요. 이게 주가가 10%에서 9%로 하락하는 거, 이거를 보고 배당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배당금만큼 1달러 배당했으면 배당금만큼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야 돼요. 그거를 배당락이라고 불러요. 자, 배당락일은 바로 그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짜예요. 아직 배당은 주지 않았어요. 배당은 나중에 배당 지급일에 줄 건데, 근데 배당락일에 배당만큼 주가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날이 누가 배당을 지급받을지를 결정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당은 주주에게 주는 거잖아요. 배당은 회사가 주주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주주한테 준다고 했을 때 그럼 어느 시점에 주주한테 줄 것이냐, 그거를 결정한 날짜가 배당락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을 받을 때 주주한테 준다? 그러면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게, 회사는 이 사람이 주주인 줄 알고 배당을 주려고 그랬는데 주고 보니까 그 직전에 주식을 팔았어요. 예를 들면. 그럼 주주가 아닌데 배당을 주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아예 날짜를 정해놔요. 딱 이 날짜 아침에 그날이 배당락일인데 배당락일 아침에 주주였던 사람은 배당 받을 자격이 있고, 그날 아침에 주주가 아니었던 사람은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주식을 사도 배당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딱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에 주주였던 사람만 배당을 주겠다 라고 기준을 세우는 날이 배당락일인 거예요. 이날 아침, 배당락일 아침에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면 나중에 주식을 팔더라도 배당을 받는 거고, 이날 아침에 주식이 없었던 사람이면 뒤늦게 주식을 사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이 바로 누가 배당 받을지가 딱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즉시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배당락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는 무조건 1달러 떨어져야 된다. 왜? 나중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만큼 현금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예,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라는 건 이제 이틀 뒤에 배당을 이제 이틀 동안 세 보는 거죠. 누가 이날 주주였는지. 그래서 배당 기준일에는 이제 이틀 동안 조사를 해서 누구누구가 주주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당 받는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날짜고, 이제 배당 지급일에 배당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자, 돈은 이날 배당 지급일에 지급되지만 가장 중요한 날짜는 배당락일이다. 왜? 이날 배당락이 발생하고, 그리고 어떤 주주가 배당을 받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돈만 나중에 지급될 뿐 이날 사실상 지급되는 것이다, 이날 아침에 사실상 지급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당락, 프라이스 드랍이 발생하게 돼요. 무조건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만약에 배당을 1달러 줬다, 배당, 이게 날짜예요. 날짜가 점점 배당락일에 가까워져요. 이날이 배당락일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배당락일이 되면 반드시 주가가 1달러 하락해서 9달러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기업의 주가가 10달러였는데 배당을 분명히 1달러 줬는데 주가가 9달러가 아니고 예를 들면 11달러로 올랐어요. 배당을 줬는데 오히려 올랐다, 주가가. 그럼 그거는 배당락이 발생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틀린 생각이고, 배당락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달러로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날 11달러로 주가가 올랐다면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2달러가 더 올라서 11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러였는데 배당 1달러 줬는데 1달러 올라서 11달러가 됐다? 그럼 그거는 1달러 올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2달러 올랐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락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1달러 일단 떨어지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이유로 11달러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2달러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2달러 올랐다고 생각해야지 1달러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2달러가 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배당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냐? 배당은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의견이 다 다르죠. 왜? 일단 이제 중요하다는 의견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를 7장에서 배웠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예상되는 배당에 의해서, 배당의 현재 가치에 의해서 계산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 것이고, 배당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뭐냐면 배당 정책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배당이라는 것은 결국 돈의 위치만 바뀔 뿐이다. 돈의 주인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내 돈이었는데 1달러 배당을 준다 하더라도 원래 내 돈 1달러가 주식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그 중에 1달러를 떼서 주식은 9달러로 떨어지고 나한테 현금 1달러 생긴 거다. 마치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돈을 내가 1달러 뺏은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고 돈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당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배당을 주느냐 아니면 돈을 그냥 회사 안에 쌓아둬서 회사가 재투자할 수 있게 그냥 회사 안에 유보시키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돈의 위치만 회사 안에 돈을 줄까 아니면은 주주의 지갑으로 돈을 넣어줄까, 그 차이밖에 없다. 어차피 둘 다 주주가 주인인 건데, 따라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인 거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이 만약에 배당을 주지 않고 재투자를 해요. 돈을 주주에게 배당 주지 않고 회사 안에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재투자를 하면 그 돈은 더 커져서 나중에 더 큰 배당을 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지금 배당 주지 않고 재투자했다가 나중에 더 큰 배당 주는 거, 이렇게 되는 것도 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배당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회사가 아니라, 배당 안 주면 그 회사는 재투자해서 돈을 더 불린 다음에 나중에 더 큰 배당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illustration of irrelevance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계산까지는 다 일일이 보지 말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배당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rrelevance잖아요. irrelevance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배당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당은 돈의 위치만 바뀔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배당은 사실은 돈의 위치만 바뀔 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인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은행에서 돈 빼서 쓰는 정도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뭐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 재산을 불려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는 배당을 적게 주고 어떤 회사는 배당을 안 주고 어떤 회사는 배당을 많이 주고, 이렇게 회사마다 달라요. 배당을 주는 게. 그럼 왜 그러냐, 도대체 어떤 요인들 때문에 어떤 회사는 배당을 많이 주고 어떤 회사는 배당을 적게 주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low payout, 배당을 이제 payout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배당이라고 생각합시다. payout은 뭐냐면, 페이아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페이아웃은 회사가 주주에게 현금을 주는 거, 현금을 돌려주는 게 페이아웃이에요. 대표적인 게 배당이에요. 페이아웃, 우리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페이아웃이 뭔지. 페이아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현금 배당, 2번 자사주 재매입. 이렇게 두 가지를 페이아웃. 이제 페이아웃은 뭐냐면 기업이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 페이아웃이에요. 회사가 주주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어차피 기업도 주주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주주가 주인이에요. 내 호주머니도 내가 주인이고 기업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주라면. 근데 기업이 내 호주머니로 돈을 넣어주는 거를 페이아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현금 배당, 하나는 자사주 재매입이에요. 일단 우리는 배당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페이아웃은 배당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자사주 재매입은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 자, 기업들이 배당을 적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낮은 배당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고 낮은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있겠죠. 주식 투자자들 중에는 나는 배당 안 주는 회사가 좋아, 나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아. 다 성향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낮은 배당을 선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뭐가 있나? 일단 처음에 세금이 있어요. 주주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돼서 세금 부과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배당은 세금이 많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당 받으면 세금을 내가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배당 안 받는 게 좋다는 거죠. 그냥 회사 안에 놔두면은 세금을 조금 내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내도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아예 안 내요. 주가가 올라도 우리나라는 세금 안 내요. 대부분의 주주들은. 대주주 빼고는 다 안 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안 주면 돈은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배당 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랐다 그래도 어쨌든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낮아요. 미국은 세율이 낮고 한국은 세금을 아예 내지 않고. 그러니까 배당 받는 게 안 좋다라는 거죠. 배당 받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안 받으면 안 내도 되는데, 어차피 둘 다 내 돈인데 배당 받으면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은 안 받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행 비용. 기업은 필요한 경우에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음. 자, 배당은 원래 그냥 있는 돈만 주면 돼요. 회사가 현금 남아돌면 그 돈을 주면 되는데, 어떤 회사는 현금이 없는데도 굳이 현금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배당금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주를 발행해야 되니까 주식을 추가로 찍어서 돈을 조달한 다음에 그 돈으로 배당을 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비용까지 이제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배당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은 기업이 너무 많은 배당을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배당금으로 돈 다 줘버리면 나중에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배당을 조금씩 주라는 거죠. 빚을 넉넉하게 갚을 수 있을 정도로는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약정서에 배당을 얼마 이상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을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 또는 높은 배당을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봅시다. 첫 번째, 현재 소득에 대한 선호. 이게 제일 커요.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것 때문에 높은 배당,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자, 퇴직한 사람들과 같이 고정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지금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이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취직을 하겠죠. 취직해서 돈 벌 거예요. 그럼 월급을 그렇게 매달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받은 걸로 생활비 쓰고 하면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직장을 더 이상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럼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럼 월급을 못 받으면 그런 노후를 대비해서 우리가 연금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연금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사적으로 연금을 들어서 어쨌든 그런 돈으로 이제 노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연금은 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배당금이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마치 나는 내가 필요한 생활비를 이렇게 배당금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정 소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달 생활비, 용돈이 필요한데 딱히 내가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그걸로 용돈으로 쓰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고배당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현재 높은 현금을 선호한다면, 즉 내가 용돈을 그렇게 배당으로 받고 싶다면 굳이 배당 받을 걸 기다릴 게 아니라 주식을 팔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팔아서 낮은 배당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뭔 소리냐면,
내가 주식을 10달러짜리 주식 10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10달러짜리 주식 10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10달러 현금을 원해요. 10달러짜리 주식을 10주 보유하고 있는데, 1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100달러 가치의 주식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10달러짜리가 10개니까 10달러짜리 10주니까 100달러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10달러 현금을 지금 원해요. 용돈으로 딱 10달러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번 1달러 배당을 해주면 돼요. 회사가 나한테 1달러치의 배당을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나는 현금이, 내가 1달러 배당 받는데 주식을 내가 10주 보유하고 있으니까 현금이 10달러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주식의 가치는 이제 9달러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10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90달러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의 가치가 9달러가 되는 이유는 내가 1달러 배당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10에서 1 떨어지는 9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9달러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난 10주 가지고 있으니까 90달러가 된다. 주식의 가치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게 10달러 현금을 원하는데, 10달러 현금 생겼죠. 이렇게 배당을 1달러 받음으로 해서 내가 10주 가지고 있는데 1달러씩 10주 하니까 10달러 현금 배당이 발생했어요.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근데 굳이 저걸 기다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산다는 건데, 배당을 안 준다 하더라도 내가 주식을 한 주 매각해 버리면 돼요. 배당이 없어도. 여기는 배당이 없는 상태예요. 배당이 없을 때에는 그냥 내가 주식을 한 주 매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현금 얼마 생겨요? 10달러 생기죠. 주가가 10달러였잖아요. 내가 한 주 팔았어요. 그러면 나한테 10달러 생기는 거죠. 주식 매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 자, 10달러짜리 주식인데 나는 이제 한 주 팔았으니까 9주만 남게 되죠. 10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 팔았으니까 9개만 남아요. 그럼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여전히 90달러. 이렇게 1달러 받아도 현금 10, 주식 90 이렇게 남고, 아니면 내가 주식을 한 주 팔아도 현금 10, 주식 90 이렇게 되니까 결국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내가 돈 현금 10달러를 원하면 이렇게 배당 받아서 10달러가 생기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배당을 안 줘도 이렇게 10달러를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이 둘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굳이 배당을 기다릴 필요 없다. 주식을 팔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재 소득에 대한 선호 때문에 고배당 주식을 선호해요.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인데, 사실 조삼모사란 말 여러분들 모르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이성적인 행동은 아닌 거죠. 단지 이 이유 때문에 배당을 선호한다면 굳이 배당을 선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대안도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선호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배당을 주는 거를 선호하고 있으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현재 소득에 대한 선호 때문에 고배당 주식을 선호하니까, 근거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근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주식 매각은 귀찮은 일이다. 이 배당은 내가 집에 가만 앉아있어도 주는 돈이고, 주식 매각은 내가 직접 주식을 한 주 팔아야 되니까 이거 귀찮잖아요. 그 귀찮음까지 생각하면 이게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그 귀찮아봤자 얼마나 귀찮겠어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세금 혜택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주도 있다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연기금 또는 신탁기금 같은 대형 투자자. 중국은 연기금 뭐가 있나요?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전 국민이
나라에 연금의 명목으로 돈을 맡기는 거죠. 저 국민연금 규모가 대단히 커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봐도 10위권 안에 들 정도. 10위가 뭐야? 10위권 안에 가뿐해져야겠다. 하여튼 대단히 규모가 큰 이제 연금이 국민연금이에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자, 그런 대형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국민연금은 그 돈이 지네 돈이 아니에요. 그거 다 국민들의 돈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맡겨놓은 돈인 거죠. 대신 그 관리를 이제 해달라고 맡겨놓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니까 이 돈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무 중에는 어떤 의무들이 있냐, 이제 예를 들면은 높은 배당을 하는 주식에 투자해라 라는 그런 조항들도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그 주식들이 안정적인 주식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런 수탁 의무에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넣어라, 이런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런 대형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고 싶다면 배당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불확실성에 해서 미래의 높은 배당 실현을 보장할 수 없음. 회사 안에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배당 안 주면 회사 안에 현금이 쌓이게 되는데, 그 돈을 지금 쌓아놨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그 수익률로 돌아올 것이냐, 회사 안에 돈을 맡겨놨다고 해서 그거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돈 차라리 나한테 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고객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객 효과는 뭐냐면, 방금 우리가 그 투자자와 기업에 따라서 높은 배당을 선호하는 데도 있고 낮은 배당을 선호하는 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에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배당 주식의 시장이 따로 형성되고 저배당 주식의 시장이 따로 형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당이 주식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있다는 그런 효과가 고객 효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당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뭐냐면, 자,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정해지는 건데,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시장과 공급이, 즉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수요와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게 시장의 가격인 것인데, 우리가 앞선 챕터들에서 배우기에는 시장의 그런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예를 들면 리스크 같은 거였어요. 리스크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된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가격과 동일한 개념이라 그랬죠. 가격과 수익률은 같은 거라 그랬어요. 방향이 반대일 뿐. 자, 그러니까 리스크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었어요. 리스크가 바로 그 수요와 공급을 움직이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여기에 배당도 수요와 공급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고객 효과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저배당 주식이 선호되고 어느 시점에는 고배당 주식이 선호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령화 같은 게, 이제 그 고령화가 빨라지게 되면, 고령화라는 게 이제 고령화란 말을 모르겠구나. 이제 인구의 많은 수가 그 장년층, 노인들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고령화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앞에서 이야기했던 현재 소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퇴직한 사람들이 이런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을 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령화가 지속되면 퇴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인구 비중 중에서.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고배당 주식을 선호하니까 고배당 주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겠죠. 이제 그런 효과가 바로 고객 효과다라는 겁니다. 주식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린 지금까지는 리스크에 대한 측면만 주로 살펴봤지만, 실은 이런 배당도 실제 현실에서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중요한 거 배우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자사주 재매입, 스탁 리펄처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까 뭐 얘기했죠? 아까 페이아웃이라는 것은 기업이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라 그랬고, 그거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현금 배당이었고, 두 번째가 자사주 재매입이었습니다. 바로 이 스탁 리펄처스가 자사주 재매입이에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자기,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주한테도 그 주식을 사오는 거, 그거를 자사주 재매입이라고 불러요. 그럼 주주에게 돈을 주고 주식을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주에게 현금을 준다는 페이아웃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주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주식을 사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온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기업이 자기가 발행했던 주식을 자기가 다시 사들여요. 그럼 그 주식은 세상에,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주식이에요. 기업의 주식은 언제 가치를 갖냐면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내다 팔았을 때, 즉 기업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주식을 사갔을 때, 돈을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사갔을 때 그 주식이 의미를 갖는 것이지, 가치를 갖는 것이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놓고 그걸 외부에 내다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그럼 그거는 아직 가치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 다 주식을 발행할 수 있죠. 주식이라는 거 찍어서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주식을 누구에게 팔지 않으면 그건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업이 자사주 재매입을 하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기업이 사들여요. 그러면 그 주식은 사실상 기업이 주식 찍어놓고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주식인 거다. 즉 가치가 없는 주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그래서 자기 자본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 어쨌든 자사주 재매입은 공개 시장, 공개 매수, 특정 지분 재매입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데, 공개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렇게 주식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사들이는 게 공개 시장. 공개 매수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그 공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사주 재매입을 크게 할 건데 몇 주를 얼마에 사들일 예정이니까 그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모이세요 라고 하는 게 공개 매수예요. 이제 대량의 주식을 매입하고 싶을 때는 공개 매수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주식을 소량만 매입할 때는 공개 시장 방식으로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주주에게서 자사주를 재매입할 수도 있는데 그걸 특정 지분 재매입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사주 재매입과 현금 배당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사주 재매입은 현금을 기업으로부터 주주에게 돌려주는 역할, 현금 배당도 똑같아요. 현금 배당도 현금을 기업으로부터 주주에게 돌려주는 역할이에요. 즉 두 개가 하는 역할이 동일해요. 만약에 세금이나 거래 비용 이런 것들이 없다면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 재매입은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금 배당은 주가를 하락시키지만 배당락이 발생한다 그랬죠. 배당을 주면 그만큼 주가가 하락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자사주 재매입은 주가를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주가가 떨어지진 않지만 대신에 주식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주식을 사들이게 되면 그 주식은 없는 주식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주식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의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시가총액이라고 했죠.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가 곱하기 주식 수예요. 우리가 주가를 P라고 쓰고 주식 수를 Q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배당은 P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P가 하락하는 효과를 갖고 와요. 자사주 재매입은 Q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다 현금 배당, 자사주 재매입 모두 시가총액의 하락을 가져와요. 시가총액의 하락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자본의 하락
자본과도 동일한 의미겠죠.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가 시가총액이라고 했으니까. 즉 배당을 하건 자사주 재매입을 하건 현금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현금이 빠져나갈 때 기업의 자기 자본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데, 자기 자본이 줄어들 때 이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인데, 현금 배당은 P를 떨어뜨려서 얘를 줄이는 것이고, 자사주 재매입은 이 Q를 떨어뜨려서 이 P 곱하기 Q 전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기 자본을 떨어뜨린다는 역할은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은데, 자기 자본을 P 곱하기 Q라고 했을 때 P를 떨어뜨리냐 Q를 떨어뜨리냐 그 차이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 매우 중요한데, 이 그래프를 보면 토탈 페이아웃이 바로 자사주 재매입과 배당을 합친 거예요. 이 파란색 선이 배당이고 빨간색 선이 자사주 재매입인데, 이 파란 것과 빨간 것을 합치면 그게 바로 토탈 페이아웃이에요. 자, 토탈 페이아웃을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얼마 안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토탈 페이아웃은 이렇게 증가했는데 배당은, 디비던드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거의 일정해요. 여기서 잠깐, 여기 2003년부터 잠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여기 올라가는 부분은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춰줬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줬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잠깐 있었고, 그 효과를 제외하면 거의 지난 30년간 그리고 이거 이후 10년간 배당이 계속 일정했어요. 대부분. 자, 옛날에 보면 1970년대 보면은 자사주 재매입이라는 건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의 0에 가깝죠. 바닥이 있죠.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페이아웃은 다 배당이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슬슬 자사주 재매입이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그때도 배당은 항상 일정하죠. 토탈 페이아웃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기업에 현금이 많아서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고 싶은데 배당의 형태로 돌려주진 않고 자사주 재매입의 형태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가 다시 악화됐다가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서 또 페이아웃이 늘어나는데 역시 배당은 일정해요. 배당은 일정하고 자사주 재매입이 증가한 거예요. 그 뒤로는 그림이 페이아웃이 올라가면 자사주 재매입도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페이아웃을 결정하는 게 자사주 재매입이 되어버렸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배당이 거의 다였는데 90년대 이후로는 사실상 배당은 그냥 항상 일정하게 밑에 깔아두는 것이고 자사주 재매입에 따라서 페이아웃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나온 이유, 배당이 이렇게 일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고,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동일한 효과를 준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시 디비던을 하건 자사주 재매입을 하건 사실상 효과는 동일하다. 숫자로 나온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금에 대해서 자사주 재매입은, 그러니까 세금 얘기를 하자면 배당에 대해서는 세율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자사주 재매입은 세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생각하면 그 배당보다는 자사주 재매입이 더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금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재매입이 좋다. 배당은 받으면 세금 내야 되지만 자사주 재매입은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금을 깎아줬더니 배당이 확 늘었다. 2003년에 이렇게 올라가죠, 배당이. 이때가 바로 텍스컷을 했던 시기인데, 텍스컷을 했더니 세금을 줄여줬더니 배당이 확 증가했어요. 그게 바로 이 그림에서 여기에요. 여기 2003년부터 이렇게 배당이 딱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배당에 대한 세율을 낮춰줬더니 저렇게 그 배당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재밌으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배당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자,
배당과 자사주 재매입은 굉장히 매시브하고 양이 많고, 그 다음에 have increased 했는데 steadily 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증가해 왔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보면은 이 그림, 배당이 점점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페이아웃이 증가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림 보면 알 수 있고. 자, 중요한 거, 이거 매우 중요해요. 배당은 heavily concentrated among a small number of large firms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배당은 heavily concentrated,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다, 매우 집중되어 있다, 아주 소수의 작은 수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배당을 주지 않아요. 사실 상장 기업 중에 한 70% 정도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소수의 대기업들만 배당을 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경영자들은 reluctant to cut dividends예요. 배당을 컷하는 거, 줄이는 거, 배당을 줄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배당을 줄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줄이는 걸 싫어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배당을 줄이는 걸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맨 밑에 있어요. 스탁 프라이스가 배당의 unanticipated change에 리액트를 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그 배당을 줄이는 거 싫어요. 뭔 소리냐면, 배당을 계속 만원씩 주다가 만원 이렇게 만원씩 주다가 갑자기 배당을 8,000원으로 떨어뜨렸어요. unanticipated change가 발생했어요.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배당이 쭉 만원이었는데 갑자기 8,000원으로 바뀌었다. 그럼 주가가 반응해서 주가가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니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주가 하락. 괜히 배당을 떨어뜨렸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게 더 큰 타격이니까 되도록이면 배당을 유지하려고 해요. Managers try to smooth dividends는 배당을 유지하려고 하나, 스무스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린다면, raise them 한다면 slowly 하게, 천천히 올린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면 기업도 이제 성장하게 되면 배당을 올리고 싶겠지만, 배당 올릴 때 굉장히 천천히 올린다. 왜? 배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나중에 떨어뜨려야 되면 그건 싫으니까, 배당을 떨어뜨리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애초에 올리는 것도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떨어뜨릴 일이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배당을 스무스하게, 평평하게 유지하려고. 저번에 만원 줬으면 이번에도 만원, 내년에도 만원, 또 만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만원 줬다가 15,000원 줬다가 8,000원 줬다가 또 13,000원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당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왜? 배당의 변동에 대해서 스탁 프라이스가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배당이 떨어지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nagers try to smooth dividends라고 했죠. 되도록이면 회사 사장님들은 배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배당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많이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떨어지지도 않고 거의 항상 일정하게. 그런 이유는 다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매니저들은 배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왜? 배당을 깎으면 주가가 폭락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잘 올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기업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도 않는 거예요. 배당을 아예 안 줘버려요, 처음부터. 왜냐면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니까. 배당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줄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만 배당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들은 배당을 잘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보와 관련해서 시장에 어떤 정보를 주는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재매입. Changes in the dividend는 시그널을 보내요. 어떤 신호를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management의 view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데, concerning the firm's future prospects, 그러니까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경영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영해 주는 게 배당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배당을 올렸다. 그럼 그거는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냐면, 아, 지금 저 회사 내부의 경영진들이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배당을 올렸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실제로 그 신호를 일부러 보낸 건 아니지만 그런 신호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회사가 왜 배당을 올렸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밖에서 투자자들이 짐작하기로는, 아, 아마도 저 회사는 회사 내부에서 앞으로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배당을 올렸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배당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매니지먼트의 뷰가, 아, 이 회사의 퓨처 프로스펙트가 좋지 않구나, 지금 우리 회사 힘든 시기로 돌입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올리면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을 떨어뜨리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배당 올렸을 때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배당을 떨어뜨렸을 때 주가가 폭락하는 게 훨씬 타격이 커요. 그래서 웬만해선 배당을 올리려고도 혹은 떨어뜨리려고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스탁 리퍼처스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느냐? Management believes the current stock price is low 라는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스탁 리퍼처스, 자사주 재매입이잖아요. 회사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요.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들이는데,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싸게 사고 싶어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세일할 때 사고 싶어요? 아니면 세일 안 하고 비싼 가격에, 세일 안 하는 비싼 가격에 사고 싶어요? 당연히 가격이 쌀 때, 저렴할 때, 세일할 때, 그럴 때 사고 싶죠. 회사도 똑같아요. 매니지먼트도, 회사 경영진도 자사주를 매입할 건데, 살 건데, 이왕이면 주가가 쌀 때 사고 싶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자사주 재매입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회사 내부에서 판단하기에 자기 회사 주식이 지금 낮은 가격이구나, 저렴한 가격이구나,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신호를 보낸다. 신호를 회사가 일부러 보내는 건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이 투자자들 집단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재매입을 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요. 주가가 오르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회사 주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회사 내부에 있는 경영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주가가 저평가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받아들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오르겠구나 생각하고 그 주식을 다 사들여서 주가가 오르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10 오퍼는 오픈 마켓보다 더 파시리한 시그널을 보내고,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stock prices often increase when repurchases are announced. 그래서 자사주 재매입이 공시가 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오르는 경향이 많아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것 때문에 아마도 지금 주가가 저평가라고 판단했으니까 주식을 사는 거구나, 자, 그럼 앞으로 저 주식 오르겠다, 얼른 사야지, 이렇게 돼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배당락처럼 배당락은 무조건 발생해야 되는, 100% 절대 예외 없이 무조건 발생해야 되는 것이 배당락이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설명들,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근데 그런 경향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사주 재매입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닌 거예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르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당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해보면, 배당의 좋은 점은 현금 배당은 좋은 결과를 강조할 수 있고 주가를 지지함. 그러니까 그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안정적이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배당을 줄 수 없으니까요. 왜? 배당을 떨어뜨리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현금 흐름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배당을 줬다가 말았다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경영진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배당을 일정하게 주길 원한다 그랬고, 그러려면은 기업의 현금 흐름도 어느 정도 일정한 거를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배당은 기관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랬네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그 남의 돈을 운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운용을 해야 돼서 배당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고, 배당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아까 그랬죠. 배당은 내부 경영진들의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각을, 그 전망을 반영하는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배당이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 배당이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 폭락,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항상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배당이 초과 현금을 흡수하면서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킴. 대리인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대리인 비용이 이거죠. 우리 1장에서 배웠는데, 우리 이번 학기 시작하는 첫 주에 대리인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회사의 경영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회사 사장이 대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대리인 비용이에요. 혹시나 회사 사장이 회사 돈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런 걱정하는 게 대리인 비용이에요. 자, 배당은 초과 현금을 흡수해요. 무슨 소리냐면, 회사 안에 현금이 많으면은, 회사 안에 초과 현금이 많으면 대리인 비용이 커요. 왜? 그 돈 가지고 사장이 뭔가 딴짓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커지겠죠. 돈이 많으면. 근데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 안에 현금이 줄어들겠죠. 현금이 줄어드니까 대리인 비용도, 즉 걱정도 줄어든다. 아, 회사 안에 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장난쳐봤자 뭐 큰 타격 아니다.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 좋은 점, 제일 안 좋은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배당 지급은 수령인에게 세금을 부과시킨다. 배당은 특히나 이중과세인데 어쨌든 그 이중과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당이 자금 조달의 내부 원천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그랬습니다. 뭔 소리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과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회사 안에 있는 돈을 쓰는 거예요. 즉 회사 안에 초과 현금이 있다면 그 돈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돈 쓸 일이 있을 때. 근데 배당을 하게 되면 초과 현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로 돈이 필요할 때,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초과 현금이 없으면 결국 돈을, 자금 조달을 내부 원천에서 하지 못하고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해야 돼요. 회사 안에 돈이 없으니까 회사 밖에서 돈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바깥에서 돈을 가져오게 되면 그때는 항상 비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배당을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배당을 줄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네,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뭐냐면, 배당이라는 것은 현금 배당을 현금을 주주에게 주는 거잖아요.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냥 주식을 찍어서 주식을 주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게끔. 근데 주식 배당은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어떤 주식이 늘어났다고 해서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대로 있고 그냥 주식의 수만 증가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는 주가 곱하기 주식 수라 그랬잖아요. 주식 배당을 하면 주식을 추가로 찍어서 배당으로 나눠줘요. Q가 증가한다고요. 그런데 전체 시가총액은 늘어나는 게 없어요. 늘어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 이유는 돈 들어온 게 없으니까. 돈이 들어와야지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건데 지금 돈이 들어온 거 없이 그냥 주식만 찍어서 내보냈다. 따라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Q가 올라가지만 대신에 P가 떨어져서 시가총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주식 분할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도 주식 배당과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식 분할이란 건 주식을 한 주를 두 개로 잘라서 이렇게 앞으로는 주식 한 주가 앞으로는 2주짜리다 뭐 이렇게 그냥 치겠다라는 거죠.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이라는 게 있었고 주식 분할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네 둘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서 무상증자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비슷한 의미예요. 결국 뭐냐면은 P 곱하기 Q에서 얘네들은 하는 일이 P를 감소시키고 대신에 Q를 증가시키는. P는 가격은 떨어지고 주식의 수는 늘어나는. 그리고 P 곱하기 Q는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큰 효과가 없어요. P 곱하기 Q, 즉 자기 자본은 일정한데 그 안에서 항목들만 좀 바뀌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히려 현금 배당은 뭐랑 가깝냐? 자사주 재매입과 같습니다. 얘랑 동일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현금 배당과 자사주 재매입은 뭐와 대립되는 개념이냐면 유상증자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자, 유상증자 또 무상증자랑 이름 비슷하죠. 하지만 얘네 둘은 역시 또 아무 상관없어요. 얘와 얘는 서로 상관이 없고 유상증자는 얘네랑 관련이 있어요. 얘네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자, 그럼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